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실전 매매 했었던 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좀 앞에 매물대가 많고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비교군으로 유한양행 같은 거 있었죠.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고민 항상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거를 매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괜찮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역시나.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단순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아까 말했었던 근데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도 해봤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여기가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죠? 중요한 매물대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25만원 딱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서 되게 정직하게 움직임이 나오냐? 실전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전에 뭔가 나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4만원 부근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거기서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야지만 수익 낸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급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뭉쳐지면서 그 안에서 수급 공방, 막 싸움이 일어나면은 해당 종목에는 파동이 발생하고 그 파동을 내가 컨트롤해서 균형을 잡으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럽 안에서도 파동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균형 잡고 포지션 잡는 그 기본기 연습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기 연습을 할 때는 다소 차분하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면은 거기서 컨트롤했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신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넘어가서 시합장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실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딱 그 기본기를 적용해가지고 매매했었던 게 이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했었던 거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트상에다가 제가 24만원 선을 그어놓고 나서 매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부분에서 따다당 하고서 매수를 잡아놓고 시작을 했겠죠. 여기서 참고할 거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하고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어떡할까? 24만원을 끼고서 미리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잠깐 늘릴 때 빠바방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비중 조절을 하는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트레이딩 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매매를 해서 균형을 잡는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게 먼저인 거고, 초반에 포지션을 잡을 때는 항상 이런 부분이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다, 괜찮았다, 흐름이 원하는 대로 잘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다시 채우는, 매수와 매도의 짝을 이뤄가지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비중에 대한 개념이죠. 내가 이 종목을 컨트롤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사이에서 계속 매수와 매도, 이게 짝을 이루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매수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시 이뤄질 수 있었던 거는 얼마든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뤄진 거고, 그냥 한없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만 하고 한없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서 매매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였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빠바방 샀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쭉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게 수익도 내고 막 불타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실제 실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서 매도를 이제 밑에서 한다던가 좀 기분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지 적정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떨어지면 이렇게 매도한다,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맨날 그래 나는. 그럼 그것도 문제일 거고,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 거의 맞추는 걸 되게 잘하는 경지에 오른 거니까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현실에서 비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잘하는 사람과 우리 같이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사고 나서 잘하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뭔가 돌파를 할 때 돌파 트라이하는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패 빈도가 좀 더 높다.
다 맞추지 못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손익비 관리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수익을 내는 빈도가 좀 더 많다라든가 뭔가 내가 잘하는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먹는 빈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손익비가 좋아서 먹을 때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만 하고 깨지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런 수급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 현상, 여기선 수급 공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네, 이런 눈썰미를 종목 많이 관찰하면서 좀 키워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이거 자체를 내가 그냥 엉뚱한 데 찍어버리고서 그 믿음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 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해볼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내가 이 수급 공방이 일어나는 거를 잘 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로 좀 잘 맞아 들어가면 잘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9번 틀리고 1번 먹는다, 이러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합니다. 이 한 번을 정말 크게 먹는 스타일일 경우.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 별로. 8대2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번 시도해서 3번은 성공할 수 있어야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크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확률 높여서 수익을 내는 스타일, 빈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5대5는 가야죠. 그러니까 5대5냐 7대3이냐 이거는 스타일 차이라고 하는데 저의 기준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수익 낼 때 제대로 낼 줄 아는 정도 되고 이런 걸 해보려면 7대3은 돼야 된다. 실패 7, 성공 3.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수익 낼 때 제대로 내면서 손익비를 맞출 수 있는 거고, 대충 좀 그래도 짧게 끊어 먹으면서 이런 거 좀 한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반 이상의 확률은 돼야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런 매도를 또 했잖아요. 이제 매수에 대한 거를 질문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지 잘한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봤다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막 매도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특정 그냥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렇게 그냥 매도 찍고 보나요? 이것도 매매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클럽에서도 훈련시키고 아니면은 가르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게라도 매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라.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하지는 말아라. 빠른 상황에서 그 고민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반자동적으로 매도를 일단 합니다. 차이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서 똑같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비중이 다를 거고, 여기서 똑같이 다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률은 아닙니다.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하면서 결국에는 비중을 컨트롤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매도할까 말까 이거를 이 빠른 상황 안에서 판단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엉뚱한데 저는 포커스를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는 한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크게 매도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편이에요.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매수 비중을 언제 키우고 언제 작게 매수하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언제 크게 매도하고 언제 작게 매도할까. 반기계적으로 하는 매도는 저는 일단 작게 걸어두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제가 수동적으로 흐름 꺾이는 것 같은데 할 때 매도를 해주면은 좀 세게 매도를 합니다. 반대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중요하죠. 거래량이 살아있으면은 타고 올라갈 때는 세게 매수합니다. 근데 요런 데서는 제가 저희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했어요. 조심해서 매수한다. 그럴 땐 작게 매수한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게 매수했다는 건 이거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진 것 같은 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매도할 때는 거의 마무리 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날 때 이 종목을 짧고 빠르게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런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종목이 흔들리고 나서 회복할 때, 이것도 되게 간단한 원리죠. 빠지고 그러고 나서 회복해주는 V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 강하게 했어요. 이때만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다음날 끝내주는 이런 그냥 되게 기본기 플레이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보여줄까 말까도 고민을 했던 게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될 거 깔끔하게 한 매매고, 근데 이런 해야 될 거 깔끔하게 한 매매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평가절하하거나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사실 매매의 대부분은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매매,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 수익을 쌓아가는 거고, 내가 그걸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나 조금 빨리 매매하고 싶은데 하면 빨리 내는 거고, 나 이거 묵직하게 매매하고 싶은데 하면 묵직하게 내는 거고, 아니면 난 적당하게 하고 싶은데 하면 적당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나 좀 승부를 보고 싶은데 하면 좀 리스크 짊어지면서 가는 거고, 다 그 안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기본을 강조하고자 이 매매를 공개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약간은 밥 먹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수익이 잘 나고 어떨 때는 안 나고 어떨 때는 뭐 손실도 보고 막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적금처럼 또박또박 그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떨 때는 막 수익을 막 내고 어떨 때는 계속 손실 보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이런 기본기 매매가 장착이 돼 있으면 거의 매일 이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크든 작든 꾸준하게 챙기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말했던 대로 7대3 비율, 5대5 비율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숨어있는 이면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리할 때 관리비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벌어들인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벌어들이는 거 없이 계속 관리비만 내는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더 질문해보면,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매매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앞에서 이런 매매를 안 하고 이 종목을 여기서 왔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들어가셨을까요? 들어갔다면 적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앞에서 수익을 못 챙겼다면.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수익을 낸 걸 가지고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상황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달리 말하면 앞에서 벌어놓은 걸 가지고서 여기서 베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걸 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갔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을까요?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한 매매거든요. 저 이 종목 가지고 수익 하루 정도 24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괜찮게 수익을 봤는데, 매매는 잘했지만 제가 최초에 들어갔었던 기대감 요거 대비해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 들어갔을 때도 말했지만 25만원 돌파 트라이라고 했어요. 돌파를 가장 원했었다. 근데 이 종목 돌파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이 앞에서 매매를 잘 했고, 그리고 돌파 트라이를 했었는데 다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 관점으로 했었는데 그 관점이 훼손이 안 됐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반자동으로 다시 하겠다, 이 생각으로 얘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역시나 못 뚫더라고요. 뚫을 줄 알았는데, 장 초반에 뚫을 수 있었는데 25만원 살짝 올라갔는데 바로 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도 매도할 기회를 주고서 이렇게 흘러갔지만, 만약에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서 요런 데서 툭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을 한다, 이런 장대 음봉이 여기서 그냥 뚝 만들어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합 또는 약보합, 약손실 이 안에서 비중을 얼마든지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좋은 건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그냥 음봉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장대 음봉이 아니라 뭔가 파동이 있긴 있는데 뭔가 좀 수익 내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디 여기 24만원까지 건드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도. 똑같이 매도해서 줄인다, 빠져나온다. 그쵸. 왜냐면은 여기서 들어갔었던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V반등이라서 들어간 건데 V반등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중은 줄여야죠. 여기서 과감했었던 거는 덜어내야죠. 얼마든지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서 매수한 거 보게 되면은 이 앞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도 연속 3번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매수를 했었을까를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앞에 만들어 놓은 재평단 기준 잡고서 거기서 얼마만큼 더 사도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좀 계산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게 수급 변화나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나와준 게 없는데 여기서 혼자 오버해서 공격적으로 팡팡팡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다 산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고 갈 때는 저는 첫 매수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보는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주식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매매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막 오전이고 한창 일할 때고 그러니까는 이거 하려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팁을 보면은 아, 좋은 거 봤다. 근데 내 얘기는 아니네. 이러고서 넘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네 현실인데 이 부분을 저희 투자 클럽에 오셔서 매매 같이 따라하면서 해보세요. 이런 시그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사고 팔고 비중 관리하는 거, 가격 체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 보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주식창 보고 있지 않아도 날라오는 메시지 보면서 이런 매매를 따라 할 수가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여건에 맞춰서 조금 적용시키면서 이런 비슷한 매매들을 자기 템포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는 것도 주식 실력을 기르는데, 주식을 제대로 배우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통해서 투자를 가이드 해드리면서 동시에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항상 저희가 댓글로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유선으로 상담도 해드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체크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도움되는 얘기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